최근에 부동산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지만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임성배 TV. 보는 거 된대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역들을 봐도 그렇고요. 주변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매물들을 봤을 때도 일부 매물이 저렴하게 나오는 현상들이 보여지고요. 실제로 거래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실제로 거래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상황들, 그리고 실제의 현황들을 봤을 때 실제로 거래가 뭐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2025년 이후에, 그리고 뭐 2, 3년 이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을 것 같아서 현금을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부동산은 심리, 수금 뭐 이런 것들의 조정을 받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인상이나 또는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들이 많이 조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하염없이 오를 것 같은 시장, 이런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조정받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들이 최근에 2, 3년 동안 계속해서 올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는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부동산 투자들을 뭐 두 채, 세 채씩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 집 마련의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고 투자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두 채, 세 채씩 늘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런 심리라든가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하염없이 오르고, 주변의 언론 매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슈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부동산 시장들의 가격들을 봤을 때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오르는 이런 부동산의 가격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로 내가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또는 대출을 더 무리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오르는 부동산의 시장을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이 올랐다면,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올랐다면 이러한 가격들이 조정을 받진 않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고요. 늘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거죠. 너무나 많이 올랐고 많이 폭등한 이런 가격들을 보면서 부동산의 조정이 일부 필요하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한 채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무조건 많이 오른 이런 주택 가격을 보면서,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까지도 내가 무리한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주택수를 무조건 늘려야 된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최근에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는 한 번쯤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들을 좀 의심하면서, 내가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됐는지 한 번쯤 의심을 하면서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갖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조정 국면들이 좀 길게 간다, 그리고 이 조정 국면이 양도세 한시 완화로 인해 가지고 1년 정도가 되고 더 연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1년 동안 지금 관망 수요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에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택을 내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을 활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내 자본이 많이 없다면, 자금이 많이 없다면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켜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레버리지에 대한 제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의 개수들, 뭐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모든 중과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지고 1억 미만의 공시지가 매물이라든가 또는 비주택의 수요자 측면이 좀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양도세 완화, 그리고 세금에 대한 완화, 그리고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 완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일부 수요층들이 모이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장기 국면으로 이런 조정 국면이 오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가격이 올랐을 때는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반대로 한번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장기 침체 또는 조정 국면 또는 폭락 또는 하락, 이런 국면이 오게 된다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는 하염없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방향으로. 그리고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 내지는 폭락 되게 됐을 때는 많은 시간 동안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 국면이 왔을 때는 부동산은 단기간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지 않고요,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 오르는 시점에 일정 기간 쭉 가는 현상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한쪽 방향으로 가격의 침체기 국면들이 일정 시점 가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조정이 되거나 이 시점이 일부 뭐 단기간이 아니라 뭐 2, 3년 이상 장기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 국면이 왔을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반대의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무순위 집중 물량이라든가 앞으로 청약의 기회들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 남들이 하락 국면이 오게 되면은 무조건 많은 시간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하락 국면 속에서 반드시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회를 바라보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2019년도부터 부동산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제 생각들을 공유를 하고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시켰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매물들을 사야 된다, 어떠한 지역의 부동산을 뭐 사야 된다, 이런 류의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왜? 투기 수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명하고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경매에 대한 시간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국면에서 하락 국면이 오게 됐을 때는 경매를 통해서 보다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부동산이 하염없이 오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만 혈안되어 있지만, 만약에 조정 국면이 오게 됐을 때는 경매를 통해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게 됐을 때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침체기가 오게 됐을 때는 내가 2주택,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무주택이고 가점이 낮다 하더라도 이런 규제책들이 완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만약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것들이 내가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매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부동산 폭등 시장에 내가 준비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 종잣돈하고 경매라고 하는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의 침체기가 오게 됐을 때는 그런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올린 영상에서는 그런 기회가 어쩌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긍정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부정의 시각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제 영상을 보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라, 무조건 제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여러분들께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조정을 받는 국면 속에서 기회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누구는 그냥 이런 시장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폭락이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현재 모아놓는 돈이 없으니까 이 부동산의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위험한 시기가 왜 위험한 시기냐면, 누군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부동산의 가격을 보면서 행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질 거예요.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를 해봤던 사람들,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두려움에 떠는 구간들이 많이 길어지고 침체기가 길어졌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부동산들, 그리고 많이 떨어진 부동산들을 하나 두 개씩 매입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 부동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부동산으로 자산을 일궜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침체기가 이어지거나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쌓이게 되고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는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들을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100%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의심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니까는 돈을 많이 번 부동산 자산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도 부동산 자산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꿈을 꾸고, 그리고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100억 있다, 200억 있다, 몇백억 있다, 이런 것들로 책을 쓰거나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믿게끔 만든 다음에 반대급부로 사기를 치거나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믿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능력치들을 배양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리고 성공도 해본 이런 토대를 계속 공부하면서 내가 어떠한 시점이 되고 상승 국면이 왔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남들이 그렇게 상승 국면에 다 올라탄다고 했을 때 한 발 뒤에서 좀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고, 지금과 같이 조정 국면이 오게 됐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됐을 때, 이런 시장 국면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좀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들을 보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하락론자의 얘기들, 그리고 상승론자의 얘기들 둘 다 모두 보셔야 돼요. 지금 국면에서는 내가 상승에 대한 생각을 100% 가지고 있느냐, 하락에 대한 생각을 100%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의 상황들을 보면서 재밌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부동산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승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는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을 보고 현재의 상황을 잘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상승을 계속 외쳤지만 이제는 하락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 상승만 계속 얘기했는데 왜 하락세로 전환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또는 하락을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근에 2, 3년 동안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제 제가 상승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많은 비난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비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는 부동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생물처럼 이 의견들을 태세전환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고 자산을 일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제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 하락을 지나가지고 이 위기에서 기회를 잡고, 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상승 쪽에 이론을 많이 두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무조건 오를 거니까 내가 무리한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무조건 주택을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은 그렇게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매물들도 많이 쌓이고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럼 나 내 집 마련하려고 지금까지 돈 모았고, 그리고 레버리지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은 저는 이 기다림에 포착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무주택자분들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조금 기다려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더 기다릴 거고요, 또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더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주택가격이 조정받는 하락 국면에서는 기다리게 됐을 때는 내 집 마련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는 가격들을 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기다린 다음에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왔을 때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만약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내 집 마련을 영원히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가격을 보면서 내 집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A라고 하는 핵심 지역의 주택을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조정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변의 시세들을 정확히 잘 알고, 그리고 호가와 실제 거래 가격, 그리고 시세를 정확히 내가 현재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됐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락 국면이나 조정 국면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계속 미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아예 못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모두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거를 예측한 것처럼, 그리고 조정받는 것을 예측한 것처럼,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떨어지고 더 이 하락 국면이 계속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면들이 아주 길게 오래 갈 수도 있지만은 이 국면이 아주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이런 국면들이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많은 호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면서 거래가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올 거고요. 그런 거래가 활성화가 되는 시점, 그리고 실제의 시장 경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바닥 수준을 다지고 다시 가격이 조정을 받았던 것들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이나 미계약 물량들이 서울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가격들이 뭐 급상승을 한다 이런 것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 시점 동안은 조정을 받거나 이렇게 줄다리기 형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때 대출의 규제 완화가 왔을 때 용기를 내서 일정 가격의 조정을 받은 국면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용기 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승을 외치는 부동산 유튜버라든가, 그리고 하락을 외치는 부동산 유튜버, 그리고 중간에서 현 상황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을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유튜버들, 이런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1주택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조정을 보면서 아마 본인이 취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의 취득세의 중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수를 많이 늘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비주택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비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주택수를 많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비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긍정과 부정을 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마냥 기다리다가 또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지나온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현명하게 선택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